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글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글자는 나무 모기에 들어가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목에 뚜껑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물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옷나무를 얘기합니다. 옷, 의보가 옷이 아니라 그 칠을 할 때 쓰는 옷이죠. 네, 그 옷나무였고요. 자, 이거는 벼화과에 속하는 기장서라고 하는 곡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옷나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즘에 식용으로도 쓰지만 예, 옷칠 한다는 것이 좀 유명하죠. 네, 그래서 물수가 붙어서 옷칠을 한다는 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칠을 하면 어때요? 좀 까매지죠. 예, 오칠을 여러 차례 해놓으면 좀 까매지는 색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썼던 칠판, 이 칠판이 좀 푸르스름하면서 글자를 하얀 분필로 쓰면 잘 보이게 되는 그 칠판 있죠. 그래서 그 칠판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쓰여져요. 자, 이 칠에다가 자, 여기 판이라는 글자가 모으면 학교에서 봤던 그 칠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흙을 왜 붙였는가 하면은 자, 캄캄한 밤, 정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한 캄캄한 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칠흑 같은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칠자에다가 검을 흙, 이 흙을 붙여서 칠흑 같은 밤이다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칠판하고 또 칠흑 같다는 말이 오칠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네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다롤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무릎슬이었잖아요. 근데 이 무릎슬이 참 묘하게도 다롤을 빼고 나니까 옷나무, 이 옷이라는 나무 글자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이라는 그 곡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더니, 자, 성서의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끈적끈적한 어떤 물체로 서로 붙어 있다. 말하자면 쇠하고 진흙하고 함께 붙어 있는 어떤 거대한 형상을 설명하면서 이 리엔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리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장 가루를 가지고 이제 풀을 쓰면 예, 벽지 바를 때 우리 풀을 먼저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 점액질이 생기는 그런 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점이라는 말은 여기 이 글자가 담당도 해요. 점액질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점령하다 할 때 점, 그리고 점을 친다 할 때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그러나 저는 점보다는 점령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이거는 점령을 해서 깃대를 세워놓은 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깃대를 세워놓은 이 장소에다가 일단 먼저 풀을 바르죠. 예, 기장 가루로 풀을 써서 풀을 발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강고지를 붙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에게 자, 울력을 해서 돈 벌 일거리가 생겼으니 자, 어디로 오시면 된다 하는 이런 광고지를 붙일 때 이런 먼저 풀을 바르고 그리고 이 광고지를 그 위에다가 붙이면 떨어지지 않겠죠? 해서 이렇게 돈패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자, 그런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어디로 오라 하는 광고지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우리 몸에 파스를 붙였다 할 때도 이게 동일하게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표현은 티에로 갑니다. 티에. 한국어 표현은 첩으로 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잠깐 거할 때에 동료가 목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제가 이 글을 이 글자를 좀 기억하고 있었던 터라 너의 목에 티에 에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쓰더 하는 거예요. 아,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파스를 붙였냐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파스를 붙인다 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원래 위례는 점령한 곳에다가 점령한 깃대에다가 또는 판에다가 광고지를 붙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그 옆에 보게 되면은 한국어는 참이지만 중국어는 전으로 갑니다. 전이 아니라 짠으로 가요. 짠. 우리가 이제 그 버스 정류장 또 기차 역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짱으로 안 쓰고 중국 그 표현은 말하자면 짠으로 가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깃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하는 어떤 깃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잘 돼 있죠. 겨울에는 전기도 들어오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게끔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오면 타는 이런 정류장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기차 역전 TT의 짠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은 007처잔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령을 해서 깃대를 세우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점령할 점이죠. 점칠 점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점령을 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점령한 것으로 설명을 굳이 고집을 하는 데는 바로 이 글자가 또 증명을 해줘요. 자, 여기 넓을 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간에는 집가머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넓을 꽝이라는 말은 집보다는 더 큰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게점으로 얘기합니다. 가게, 전방이라는 얘기죠. 어렸을 때 전방은 물론 크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술도 사다 드렸던 그 가게이기도 하고 우리의 군것질도 가서 해결했던 그런 전방이죠. 자, 이 전방의 의미는 말하자면 이 장소를 그 한 사람이 점령을 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가게는 내 거야 하고 점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을 광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 적용시킨다면 요즘에는 백화점이 되겠죠. 굉장히 크잖아요, 백화점이. 네,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백화점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네,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점령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물려받아서 점령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점령했다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게점, 백화점으로도 요즘에는 쓰고 있는 이 가게점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온나무인지 아니면 기장서인지 참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좀 헷갈렸던 그런 글자이고요. 그 글자에서 자, 이렇게 파생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점을 오늘은 살펴봄으로써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글자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